안녕하십니까. 팔공산 조경호 구들장입니다. 2020년 10월 26일입니다. 저녁이 되니 꽤 쌀쌀해져 제법 겨울의 문턱에 다가왔음을 느끼게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는 이맘때쯤이면 집집마다 구들장 수리한다고 구세 태우는 연기로 온 동네가 자욱한 연기로 난리를 치는 시기이기도 하지요. 이때는 또 바람이 참 그리 많이 불었습니다. 오늘은 구들 놓는 순서와 방법의 이해, 건축주가 결정해야 할 구들장 시공 핵심 3가지 팁과 건축주가 간여히 해서는 안 되는 결정적인 팁, 그리고 전통 구들 시공 노하우를 특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솔직히 저 경험이고 저 노하우지 일반인들은 또 쉽게 못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팁 같은 거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먼저 건축주가 결정해야 될 전통 구들 시공 과정의 핵심 팁. 첫 번째, 3가지 중에 첫 번째죠. 방바닥의 최종 레벨과 아궁이 바닥의 최종 높이를 건축물의 현황에 맞게 전문가와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작업은 바로 아궁이 바닥의 높이와 방바닥의 마무리 높이를 감안하여 고래바닥을 다져 올라가고 고래뚝과 개자리, 아궁이 후릉이의 시작점과 끝점을 찾아서 마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왕좌왕하게 되면 구들이 잘 놓아질 리가 없죠. 방바닥의 최종 레벨과 아궁이 바닥의 최종 높이는 결국 사용자인 건축주가 편리하도록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주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해서 바로 구들 장인과 협의하여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건축주가 결정해야 될 전통 구들 시공 과정의 핵심 팁 2번째입니다. 2번째는 아궁이의 위치와 꿀떡의 위치를 잡아야 거기에 맞춰서 불목과 개자리 연도와 그리고 꿀떡의 크기와 모양과 높이를 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건축의 기준은 바로 레벨과 위치가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당연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궁이의 위치로 가장 좋고 무난하기로는 구들방의 중앙에 위치하고, 그리고 꿀뚝은 아궁이 반대쪽에 앉히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건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이해가 부족한 구들 장인들이 참 많아요. 그분들은 자기의 경험으로 팁이라고 비법을 공개하고 있지만 일부는 괜찮지만 일부는 정말 부질없는 지식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자, 건축주가 결정해야 될 팁 3번째. 3번째는 구들장과 황토와 벽돌과 생석회 등 구들 재료와 구들방의 재료 선정입니다. 건축주가 결정해야 될 3번째, 구들장과 황토와 벽돌과 생석회 등 구들방 재료 선정입니다. 저희는 절대로 1급 발암물질인 라돈 등을 발산하는 시멘트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최소 60년간 산소를 꾸준히 뿜어내고, 그리고 시멘트처럼 충분한 구조 강도를 갖는 생석회를 사용합니다. 생석회는 산소를 60년간 내뿜기 때문에 인초에 굉장히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벽돌은 내화벽돌이 좋을 것 같지만 구운 벽돌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써보니 그렇더라고요. 내화벽돌은 실제로 가마나 큰 사찰 같은데 일주일씩 맨날 며칠을 물을 계속해서 떼게 할 때는 일반 붉은 벽돌은 이 구조 강도가 약해지면서 구조 내력을 갖지를 못해가 무너지거나 이래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보통 2시간 3시간 떼면 많이 떼죠. 보통 30분 내외를 떼서 하룻밤을 유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는 일반 벽돌은 충분하다. 굳이 비싼 이 내화벽돌을 써가지고 돈만 날리고 그것만 날리느냐. 실제로 구운 벽돌과 내화벽돌은 규격이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맞춰가 쌌을 때는 모양이 이상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그냥 싸면서도 효율적이고 현실적이고 이러한 붉은 벽돌을 사용하면 된다는 거죠. 정이 불안하다면 아궁이 후렁이만 내화벽돌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구운 벽돌을 사용하여 그것이 문제를 일으키어 하자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구들장은 가격이 저렴하고 시공 편의성이 높고 시공 완성도도 높으며 두께가 일정하여 사용하시는 분께 사용감도 뛰어나며 무엇보다도 열을 가열했을 때 견디는 구조 내력이 화강암이나 다른 석재에 비해서 우수한 재단한 현무암 판석이라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구들방을 만들 때 건축주가 선택해야 할 가장 중요한 팁은 위에 세 가지가 다입니다. 나머지는 시공에 필요한 것들까지 건축주가 관여한다면 그야말로 어울리지 않은 옷을 입은 신사처럼 뭔가 이상한 구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건축주가 시시콜콜 관여하면 배가 산으로 가는 꼴인 핵심 팁입니다. 그 첫 번째는 고래의 형식입니다. 고래의 형식은 줄고래, 허튼고래, 대동고래, 선자고래, 혼용고래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느 것을 선택하든지 중요한 것은 완성도입니다. 완성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완성도를 누가 높일 수 있냐? 구들장인이 높일 수 있죠. 그런데 고래는 기술의 영역입니다. 그 구들장인이 선호하고 가장 많이 놓아보았고 가장 완벽하게 잘하는 방식의 고래를 선택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건축주가 선택해 주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아무리 오래도록 구두를 만져오고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정말 오랫동안 구들 장인으로 활동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선호하는 방식은 오로지 하나 또는 두 가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선호하는 방식, 자기가 선호하는 고래 형식, 이 한두 가지 고래 형식으로 평생을 놓아왔기 때문에 경험과 노하우는 구들 장인이 선호하는 그 방식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분야는 의뢰인이 선호하는 걸 구들 장인에게 강조해서는 아니 될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이며 용도와 사용 목적은 어떻게 되며 몇 시간 정도 따숩게 해달라는 정도를 알려주면 나머지는 구들 장인이 경험과 노하우를 총동원하여 원하는 구들방을 완성해 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고래의 형식은 구들 장인이 현장 상황에 맞게 가장 알맞은 고래의 형식이 뭔지를 판단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건축주는 도와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재료에 관한 것입니다. 자기가 보유한 건축주가 옛날에 쓰다 남은 거나 뭐 이런 벽돌이나 황토나 생석기 등을 구들장인과 상의 없이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구들장인과 상의 후 사용 여부를 구들장인이 결정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거와 방금의 이거 두 가지는 고래의 형식과 이 재료 사용은 구들장인이 전적으로 결정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들은 협소한 공간이므로 벽돌이나 구들장의 크기가 일률적이지 않거나 품질이 떨어지거나 하게 되면 구들방이 제대로 놓일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구들장인이라면 자신의 구들방 예술을 창조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건축주 부탁을 거절할 리 없지만 만약에 재료가 문제가 될 여지가 상당하다고 느끼면 지체 없이 건축주에게 거절의 의사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구도를 놓으면서 협의하여 결정해야 하는 것들은 아궁이의 형태와 방바닥의 마감재로 꿀뜨고 크기와 높이 등의 사소한 문제들일 것입니다. 열 효율이 좋아서 땔감을 확 줄일 수 있는 함실 아궁이로 할 것인가 아니면 옛날 엄마가 밥 짓던 부엌의 향수에서 낭만을 이야기하는 부뚜막 아궁이로 할 것인가를 전문가와 상의하여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구들방은 완성 후에도 사용하시다가 형태는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함실 아궁이를 부뚜막 아궁이로 바꿀 수도 있고 부뚜막 아궁이를 함실 아궁이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꾸게 되면은 이제 구들장을 열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사용하실 분들이 물을 대파야 된다든가 무슨 목적이 있었다면 분명히 부뚜막 아궁이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히 난방만 할 것이라면은 저는 적극적으로 함실 아궁이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열 효율이 좋기 때문에 장작의 양을 확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바닥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꿀뚜기 모양과 높이는 얼마나 할 것인가 등은 시공이 끝날 때까지 비용과 기대치를 정하여 구들장인과 상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과 구들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